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주식 와주 여러분, DJ 스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저도 무섭습니다. 지금 뭐, 전쟁 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오버일 수도 있어요. 군사작전 준비하는 듯, 이렇게 오늘 오후 7시 34분에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뭐 간단한, 그냥 교육과 더불어서 교육이라기보단 교육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는데 뭐 정리 한번 해보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는 제발 어, 이런 일이 좀 중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일이 절대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증시도 증시인데 좀 더 큰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으로 좀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 이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대충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편집 실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미국, 폴란드, 나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나토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 저기 군사동맹 같은 거죠. 근데 일단은 이런 일이 왜 생겼냐면, 뭐 역사적으로 되게 길어요. 일단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키예프라는 한 민족에서 출발했다. 우리 다 똑같다. 이런 게 좀 강합니다. 그런 것도 강한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지금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시급이 저기 한 달 월급이 30만 원이 안 됩니다. 28만 원인가 막 그래요. 근데 굉장히 임금 수준도 낮고 출산율도 낮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빈번하게 침략을 당하는 국가였어요. 예전부터. 왜? 여기가 흑토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뭐 옛날에 어릴 때 보면 뭐 땅이 비옥하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딱 우크라이나가 그렇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많은 그 침략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도 농산물, 농작은 그냥 씨만 뿌리면 크는 거야. 굉장히 좀 비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근데 이제는 농사 지어가지고 돈 버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국가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 말고도 지금 러시아나 이런 미국, 나토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어, 이쪽 뭐 가는 척, 저쪽 가는 척, 친러, 반러.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색깔론 펼치면서. 그러면 사실 뭐 이거는 제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국가들의 분단 안 돼 있죠, 우크라이나. 근데 이쪽은 아무래도 칠러 반군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둘째 치고요. 이런 국가는 정치적으로 부패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색깔 딱 입혀가지고 이런 척하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이런 척하면 이쪽으로 몰리고 쉽죠. 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하죠. 어쨌든 다들 똑똑하게 삽시다. 어쨌든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자면, 그런 상황인데, 뭐 우크라이나 예전에 전 대통령이 탄핵당해가지고 뭐 러시아로 도방 오고, 그러면서 크림반도 요번에 또 달이 나가지고 입성했죠. 탱크 몰고. 그러면서 이제 애플 측에서도 여기는 러시아 영토다라고 되고 있는데, 뭐 국제적으로는 인정을 안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일이냐면, 어쨌든 뭐 대략적으로 역사적인 설명은 대략적으로 했고요.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이 유럽이랑 참 이 딱 걸쳐 있습니다. 여기에 독일이 있거든요. 여기 밑에는 뭐 또 터키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지도가 되어 있는데, 러시아에서 어떤 약속, 예전에 소련이었죠. 소련이 붕괴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원래 독일이 이제 동독, 서독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게 딱 방 갈라가지고, 이쪽은 소비엣, 이쪽은 뭐 미국이랑 유럽 이쪽으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야 각자 관리하자. 이러다가 통일을 하죠. 통일하고 무너지고, 어떤 약속을 했냐면, 소련 측으로부터, 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이상 개입하지 마라. 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지 마라. 그 알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실제 인생에서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세계 정치나 그 국제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겁니다. 다 어기죠. 그러면서 2004년을 기점으로 이쪽에 있는 대부분의 부소련 국가들이 대부분 나토에 가입하거나 EU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러시아가 열이 받죠. 안 하기로 한 거 아니냐. 뭐 왜 하냐.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가 말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야, 우리는 공격하는 게 아니다. 수비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수비한다고 하기엔 좀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군사 규모가 되어 있냐면, 2차 대전 이후로 최대 병력이 다 이쪽 근처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기도 하고, 이쪽을 먹으면 흑해로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러시아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위쪽으로는 다 북극이죠. 사실 되게 전략적 요충지예요. 이거 보면 저는 우리나라 생각나거든요. 우리나라도 딱 그렇거든요. 이렇죠. 전략적 요충지. 이게 여러분 그 지역이라는 게, 이 위치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우크라이나가 쳐들어오면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세계 2, 3위 정도 하는 군사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렇지 않겠나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사실 정치인들이야 둘째치고 이 사는 사람들은 되게 억울한 겁니다. 아니 왜 우리가 이런 위험에 빠져야 되냐.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러시아로 많이 넘어간다고 해요. 왜냐면 조금 더 살기 낫다는 이유로. 뭐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귀속 여부에 대해서 투표를 붙였더니 90% 이상이 나왔었죠. 그만큼 우크라이나 경제가 매우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아까 처음에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뭐 사실 주식이랑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주식뿐만 아니라 사실 안보 위협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중국 2025년 대만 무력 통일 가능성. 자, 러시아의 입장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먼저 약속을 어겼으니까요. 근데 왜냐면 나토로부터 러시아 이제 우리 공산주의 영역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지역을 어느 정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사실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들어오면 어차피 진영 논리로 뭐 빨간색과 파란색과 빨간색의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직까지 계속해서 공고하게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쉽게 무력 전쟁을 펼치게 되면 중국도 합니다, 이거. 사실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빼먹을 것도 없거든요. 여기 뭐가 있어요? 뭐 땅만 잘 짓지. 저기 우크라이나는 유명한 게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저기 셰브첸코 있습니다. 셰브첸코. 축구 선수. 발롱도르도 타지 않았나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AC 밀란에도 있었고 첼시 와서 망했죠. 그 다음에 뭐 김태희가 밭 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밭을 간다고 하는 게 할 게 농사밖에 없어서 그래요. 김태희가 밭 간다. 미인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국가를 뺐거나 그럴 생각은 없잖아요. 근데 대만은 아예 이야기가 다르죠. TSMC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반도체가 거의 석유급의 파급력을 갖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무력 통일 가능성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고, 만약에 러시아가 저게 계속해서 좀 설득이 되고 인정이 돼버리면 중국이 설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애매해져요. 지금 중국이랑 대만이랑 뭐 필리핀 이쪽으로도 영유권 분쟁 뭐 지역도 있고, 지금 중국도 우리 서해나 일본 뭐 대만 해협 이쪽으로 계속해서 저기 뭐 단순히 그냥 고기 낚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사실 어획권보다 더 큰 이유가 이 영토 국경선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걸 차단할 수 있는 실리가 바로 그 각 국가의 국경이잖아요. 해선도 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침범하는 어떤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중국 안 그래도 뭐야 역사 공정 이런 거 잘하잖아요. 김치도 지낼 거라 그러고 한복도 지낼 거라 그러고 왜 그냥 뭐 대한민국 김치도 지네들이 만들었다 그러지? 실제로 그러나요? 어쨌든 제가 중국에 있어 봤는데 중국 사람들은 참 괜찮습니다. 근데 중국 그 교육이나 그 정책이 참 어쨌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이거는 동아시아의 또 하나의 위기를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에게 이것 봐라. 우크라이나가 하는데 별 말이 없네. 일단 대만부터 먹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음. 어쨌든 내일 증시가 뭐 지금 뭐 막 빅스 지수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뭐 이슈거리들이나 여러분들 공부해 볼 만한 것들 어 있으면 뭐 이야기를 해 보겠지만 그냥 이거는 뭐 제 채널에서 역사 시간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가끔이 아니라 부탁드리고요. 가끔 이렇게 이슈되는 사회 현상이나 뉴스 같은 것들이 있으면 알기 쉽고 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